예, 저희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좀 모두 발언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님들한테 그 질문을 받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베이그 변호사님하고 우리 제이슨박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지금 기자회견에 앞서서 이번 소송에 관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제이슨 변호사님하고 우리 베이그 변호사님한테 감사드리는 그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모두 발언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연적에 오신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인회를 믿고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어쨌든 제34대 한인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동포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자칭 시민의 소리 정민우, 유진리, 김규희 혹은 또 최규희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두 가지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기한 소송이 지난 목요일 기네스페리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제34대 한인회장 선거 과정에서 시민의 소리 측에서 선거 무효 및 공탁금 반환, 당선자 취소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인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모든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번 선거가 하자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재판을 통해 이를 공정하게 판결하여 주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걸어 나옵니다. 거짓과 음해로 날조하여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정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한인회가 그동안 진실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재판 중인 관계로 우리 측 변호사님께서 재판이 마무리된 뒤에 사실을 밝히라는 조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과 단체 카톡방을 통해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고 또한 많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인회가 공탁금을 갈취했다느니 작물을 가지고 있다느니 경찰에 신고하여 한다느니 늑다리 종자들이라는 인격 모독적인 언사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브라이언 김 씨는 작년 9월에 카톡방에서 시행 세칙을 직선제를 무시하고 급조해서 선관위에서 새로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서 한인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한인회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추락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인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동포 사회를 위한 봉사단체입니다. 한인회장 역시 봉사를 하기 위해 일하는 자리이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일을 잘하도록 격려와 응원은 못해줄 망정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한인회를 비판하고 헐뜯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칭 시민의 소리 나는 단체를 만들어 정의라는 포장을 씌워 분란을 야기하고 동포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한편으론 중재 역할을 자임했던 전직 회장 몇 분은 33대 한인회가 50년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스스로 한인회 위상을 깎아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보도를 접하고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과연 당시 한인회가 무슨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고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저 역시 한인회장으로서 전직 회장님들의 중재 노력을 존중하였고 중재안을 검토도 하였으며 다른 분들과 의논하여 한인회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중재안 발표로 인하여 마치 한인회가 불법을 저질러 거부하였다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소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한인회를 후원하던 단체 및
개인들이 후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인회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한인회는 적자 운영이 발생하였으며 많은 행사가 취소되는 등 동포 여러분에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는 그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체 카톡방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님을 이 시간에 밝혀들은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소송 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오늘 베이그 변호사님도 직접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기수 씨가 어떤 정의로 저도 현장에 처음 갔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나눠졌는지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대해서 예, 그 김기수 씨는 제가 알기로는 제34대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동안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시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그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소송 과정에서 그분은 분명히 저희한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소송에 참여하지도 않을 거고 자기는 소송에서 빼달라. 그리고 앞으로 소송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 뜬금없이 본인이 자칭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무슨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그 자리에 많은 기자분들 가셨을 거예요. 과연 그분이 한 주장이 뭡니까? 뭐 신문 보도 보니까 화합 위해서 하는데 화합이라는 거는 어디 한쪽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화합이 아닙니다. 양쪽이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화합을 해야지. 그리고 본인은 아무런 그런 기자회견하고 선거에 관한 그 발언할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 선거에 관해서 소송에 관해서 부위원장으로서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제가 보도를 보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가 뭐 해체해서 자기는 민발부할 수가 없었다고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그날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도서관 바깥에 서 있었는데 분명히 그분이 일어나서 해체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자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무책임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좀 믿음이 안 가고 좀 그분에 대해서 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선거위원장님 김기수 어제도 그래요. 저도 봤는데요. 솔직히 이제 처음서부터 내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씨는 전 32대인가 그때? 저 배회장 33대 선거관리위원 33대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사람만 이 후보가 돼가지고서 이런 경쟁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걸 자기가 가진 지식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34대 선관위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그 선관위원회 들어온 것도요, 그 양반이 우리가 초청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본인이 들어왔어요. 그 서류를 참작을 할 테니까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그냥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선관위원끼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 전번에 그 선관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래도 좋은 일이 될 거다. 그래, 그냥 있자. 그래서 이제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양반도 잘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선관위원회에 들어와서 일을 했길래 저쪽의 양반들한테 가서는 이 얘기를 해주고 이쪽에 한테서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심지어는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요. 나는 이제 여기 선관위원 그만두고 다 끝난 눈데 접대편에 들어서서
같이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뜬떠지 같은. 근데 나 이 양반에 대한 그 정체를 모르겠어요. 아니 여태까지 여기 와서 34대 선관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아갖고 있다가 그만두고 접촉에 나가서 나는 소송하는 사람들 편에 듣겠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여태까지 있어요. 그 어젠가 그제 그 전화가 오는 걸 지가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 받아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엉터리로 또 나가가고 이상한 말이 퍼질까봐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참 좀 연구 대상입니다. 그 양반을 내가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이도 70인데. 뭐 또 다음 질문 답변 되셨으면 뭐 다음 질문 하시죠. 예. 이 소송 과정이 지금 반년이 넘게 걸려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 동안에 제일 어떤 힘들었던 점이나 또 이로 인해서 한인의 이미지 타격이 컸을 거라고 아는데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 앞으로의 그런 나아갈 방향 정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얘기를 해. 내가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요? 글쎄요, 저 소송 아까 저 처음에 질문하신 소송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앞으로 한인회가 나갈 방향은 제가 이제 한인회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저는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더 지금 현 34대 한인회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더 잘할 수 있는 한인회를 만들어 달라. 저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시고요. 어렵고 힘들었던 건 많았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보도 그런 게 막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카톡상에 온갖 되지도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심지어 인격적인 모욕을 저희가 많이 당했어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했지만은 뭐 공탁금을 강탈을 했다느니 장물을 한인회장이 갖고 있다느니 경찰을 데려가서 잡아가야 된다느니 그렇죠. 그 서류가 지금 제가 다 캡처를 해놨어요. 다 그 증거들 제 사진에 지금 다 찍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과 없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재료는 신문에 난 모든 재료. 그 인터넷에 저거 그래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공탁금을 갈치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여기 보통 보시면은 그 상대 입후보한 후보가 여기 그 돈을 갖다가 납부를 하고 사인한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강탈했다. 강탈은 도둑질했다는 소리거든요. 협박을 해서 돈을 뺏었다는 소리인데 그런 그 말들을 갖다가 했을 때는 과연 이 동포사회에서 받아들일 때 정말 한인회가 그 선거 당시에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구나. 이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뭐 단죄를 해야 된다. 소송한 게 이게 정당하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무런 여과 없이 지상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자기 뭐 대변하듯이 모 신문에 정민호 화백 나가서 뭐 얘기했듯이 그런 거 저희가 다 캡처해 놨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은 전혀 우리한테 그 사실관계랑 틀린 이런 부분이 나갔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고 또 저희 가족도 정말 저희 애들이 다 컸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굉장히 한인사회에 실망을 했어요. 다시는 아빠 한인사회 가서 저기 하지 마. 자기네들은 알아요. 아빠가 시간 내서 비즈니스 시간 뺏고 나가서 일하고 또 내 개인 돈 틈틈이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어용 회장이라든지 뭐 공탁금을 안 낸 회장이라든지 공탁금은 제가 여기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저는 33대 회장을 할 때 제가 출마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계속해서 그 입후보자가 없어서 어느 날 제가 가게에 있는데 한인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를 보고 저 한인회로 급히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회장님들께서 모여 앉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한인회장 입후보자가 없으니 수석 부회장이었던 날 보고 맡아주는데 대신에 공탁금은 안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그때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만난 기자가 조세박 기자예요. 사무실에서 앞에서. 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공탁금을 안 냈다. 날 보고 어용회장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그 사람들이 이 한인 사회를 이렇게 좀 좋게 이끌어 갈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남을 모함하고 헐뜯고 해가지고 자기가 정의에 사느냐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힘들었습니다. 브라이언 김 씨가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단톡방에서 그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여론몰이를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아까 제가 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맙시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언급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브라이언 김 씨가 맨 처음에 그거 한 거는 뭐 여러분들 카톡방에 다 들어와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몇 가지 확인 안 된 사실을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고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 또 이렇게 한번 그 브라이언 김 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그동안 그분이 한 그를 갖다 다시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뭐 항소가 있던 없던 아니면 뭐 항인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도 좀 계획 좀 소개해 주세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소송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판결을 존중하고 저희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흔한 말로 1심 재판이라고들 하죠. 이게 처음 재판이 끝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패소한 쪽에서는 어쨌든 또 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응은 이제 이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동포 여러분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동안에 한인회가 커다란 그런 뭔가를 잘못을 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알아주시고 또 뭐 항소든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안 하겠고 하여튼 우리는 이제 그쪽에서 항소를 하면은 또 대응을 할 것이고 또 안 하면은 또 거기서 끝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요, 항소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굳이 이제 1차 다 끝났으니까 잘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잘해야 되는 거고요, 한인사를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절차는 프리하게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다른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하나 아쉬운 게 이 재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러고 나서 유진리 씨가 방송하는 거를 제가 밤에 어디 갔다 오다가 우연찮게 들었어요. 근데 그 방송을 할 때 제가 아쉬웠던 거는 어쨌든 소송으로 인해 갖고 한인 사회가 많이 분열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소송을 했지만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런 멘트도 없이 우리는 재판에는 졌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한인 선거관리위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항소를 하라고 한다. 그게 고민 중이다. 이런 방송을 하는 걸 듣고 내가 아무리 자기가 마이크를 가져가지고 언론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청취자들한테 오해를 부르키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방송을 통해서 그분이 한인회를 갖다가 엄청 비하하고 비대위 가만히 보면 한인회 주제 아니면 방송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분은. 네? 제가 그래서 한번 방송국에 전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이고 편견적인 방송을 하냐고. 이런 사람을 방송을 하게 하냐고. 이런 사람이 과연 이렇게 질 떨어지는 방송을 해서 방송국에서 얻을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항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께서도 듣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공식적으로 어디 나와서 이번 소송에 대해서 한인 동포 사회에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런 근거 없는 저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뭐 한인회가 더 잘 되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제가 그 방송을 들을 때는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어저께 김기수 씨 화합이니 어쩌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화합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화합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우리가 화합하자고 해서 화합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쪽에서 화합하자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대편이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화합하고 하는 거지. 진정으로 본인들이 제기한 소송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지. 그거를 자꾸 자기는 정의의 사도로서 정의를 위해서 이걸 했다. 뭐가 정의입니까? 그러면 한인회는 저기가 아니고 매우잖아 부정이나 불법이나 저지른 그런 한인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대로 저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유진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에 대한 게 아니었고요. 제가 질문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 소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거의 1차이긴 하지만 마무리가 1차로 된 거예요. 이제 기각이 됐고 이게 회복 단계로 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당연히 회복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감정이 어떻게 쉽게 금방 뭐 돌아서면 잊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분에 대한 서운함과 그분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거가 아니고 앞으로 한인에서 이런 소송권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어떤 걸 하실 건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한 그래서 질문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저희 역할은 소송까지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기 회복하고 잘 이끌어나가는 거는 이제 차기 34대 한인회장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한인회장님도 34대 김인철 회장님도 그동안 소송에 피고한 당사자로서 그동안에 쭉 진행했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인철 회장님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김인철 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내가 경험했고 느꼈던 거를 잘 해서 한인회를 이끌어 나갈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34대 김인철 회장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뭐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 이런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사실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사실 저번에 마지막 판결되기 하루나 이틀 전에 이 소송하셨던 당사자가 본인이 잘못 판단했다, 취하하겠다 그렇게 사실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옛날에 소송을 유진이 정민우 김기일 교수가 소송을 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 하루 전날 이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을 해야 되는 마지막 데드라인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다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야기가 끝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암초가 있었던 게 그 세 분들이었습니다. 세 분들 해갖고 사실 그 한인사회가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날 그때 당시에 시민의 소리라는 것은 태동된 지가 며칠 되는 단체도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는 그것은 처음에 옛날에 데뷔게임 하원의원 출마자 때 그때 이제 만들었던 각 단톡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어떤 정기적인 단체도 아니고 제가 그분하고 한인회장 출마자로서 이야기할 적이 없다 생각을 해갖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인사회가 오늘 이 상태까지 이제 왔던 건데 제가 그 중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또 가슴이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 아틀란타뿐 아니고 전 세계 한 1000명 정도 가입되는 방이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제가 여기서 그분 저걸 생각을 해서 알지는 않겠는데 두 분이 사실 그 카톡방에다가 이 아틀란타에 있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얘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인회장 및 상공회사 회장 각 세계에 있는 유지들한테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해서 이 아틀란타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그분들끼리 이야기한 아틀란타는 쉽게 말하면 방문을 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아틀란타 시민들이 완전히 두동강에 나갔고 정말 피눈물 나게 싸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돌았습니다. 실적으로 어제 그저께인가 어떤 분들 저한테 전화 와갖고 아직도 아틀란타가 그렇게 시끄러우냐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실적으로 아틀란타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사실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회장 취임하거나 딴 얘기 안 하고 딱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때 그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인지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 실적으로 정말 이 소송했던 당사자가 깨끗하게 모든 것을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다 저거 할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아틀란타도 소통과 화합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His question is for Mr. Baig.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for Alana Korean community? Sure. Yeah. First of all, I'd like to start by thanking CAGA and its officials, Mr. Park, for trusting me and trusting my firm to assist in this very important case. It's a very big honor for us to be in this position to help such a great organization, help such great people. It's unfortunate that my clients were in this position. This seems like the type of case that really should never have happened. And unfortunately, the plaintiff in this case kept bringing the case. After multiple opportunities to avoid it, he kept bringing the case. So ultimately, the clients decided they had no option but to defend themselves in court. And we're very grateful to Judge Warren Davis and to Judge Laura Tate for being patient with our case and showing great wisdom in understanding the facts and the law, and we think they came to the right conclusion. And in this case, we believe the conclusion was very clear from the beginning. The plaintiff had no evidence that there was anything done wrong. In fact, there was nothing done improper at all, and my clients did comply with the bylaws. Unfortunately, the plaintiff disagreed, and he continued to disagree. But fortunately, the judge, with her wisdom, saw that, and that's why she granted us a dismissal of the plaintiff's case without even having to complete the trial. So that, to me, is evidence that this case, from our side, was very strong, and that the plaintiff's case was very weak. And it's unfortunate again, but we are very grateful that the judge saw what we saw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we were right and the plaintiff was wrong. 문점이라고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오해하고 잘 알려진 사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당사자로서 그건 뭐 처음부터 다 했던데, 원래 이 34대 아틀란타 한인회장 선거 자체가 굉장히 그 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간은 3개월을 줬는데 뭐 등록을 안 하다가 이틀 남겨놓고 와서 등록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뭐 한인회비를 갖다가 어떻게 낸 거를 갖다가 뭐 확인하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인회관 입구에 2018년도 한인회비 납부 명단 다 붙여놨고요. 2019년도 거는 한인회 사무실 입구에다가 배너로 해서 1년 6개월 내내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뭐 그 추천을 받냐. 이런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쪽에서 했고, 또 공탁금 문제도 그날 뭐 기자분들 다 했고,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촬영됐지만은 분명히 그분이 제출할 때
모든 걸 한다고 해서 서약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했는데 중재안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서로가 맞아들이고 절충을 하는 게 중재안이에요. 무조건 내가 이렇게 중재안을 써놓고 너 와서 해. 이건 중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직 회장님 6분이 중재안을 했습니다. 오영록 회장님, 백이성 회장님, 박영섭 회장님, 김백규 회장님, 은종국 회장님, 김은석 회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분들이 만나갖고 맨 처음에 우리한테 제의가 왔어요. 15,000불을 주고 그냥 끝을 내자. 저희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끄집어 나온 게 4가지인가 5가지가 나왔었어요. 선거를 새로 해라. 무효해라. 사과를 해라. 모두 이렇게 5가지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수용 못한다. 그거는 수용을 못한다. 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쪽을 공고를 하고 줬기 때문에 당신 한인회장인 내가 그걸 무효를 시키고 그거를 할 수는 없다. 그건 내 월권이다. 내가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갖고 다시 이제 절충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발표하기 전날 모차르트에서 우리가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우리가 있는데 그때 모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내일 전직 회장단에서 중재안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가야 됩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전직 회장단 중재안 발표는 그냥 우리가 발표하는 걸로 끝입니다. 분명히 들으셨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니까 거기에 원고 측 유진리 씨는 가 있었던 거야. 그래 놓고 중재안 저기 해놓고 사인해라. 그 사람은 자기가 그 15,000불 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사인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우리 보고 안 왔다 이거죠. 안 왔다. 그래서 제가 전직 회장님들한테 내가 메일을 보냈어요. 뭐가 5점을 남긴 거냐. 50년 역사장. 소송을 당해서 5점을 남긴 거냐. 아니면 중재안을 거부해서 5점을 남긴 거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중재안이라고 합의안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을 하루 사이에 두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쪽 의견 들었고 이쪽 의견 듣고 서로가 절충을 해서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에 있을 때 그 사인을 해야 그게 진정한 합의안이 되고 중재안이 되는 거지. 우리한테는 그 전날까지는 우리는 중재안을 만들어서 발표만 하는 걸로 끝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날 해놓고 마치 우리가 안에서 한 것처럼 50년 역사상 한인의 5점을 남겼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여기서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지만은요. 그거는 전직 회장님들 그분들이 정말이지 한인회를 갖다가 같이 저기 하고 그 의견도 들어보고 한인회 저기를 갖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한인의 위상을 스스로 이렇게 낮추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사인을 하러 오라고 유진이를 앞세워서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칼에 넣어 그랬어요. 선관위원장으로도 그건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은종국이 회장 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근데 아니 우리 한인의 그 선관위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일개 개인이 회비도 안 내고 한인의 인발부도 한 적도 없고 한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다른 사람의 얘기 듣고 와갖고 합의를 하자. 무슨 합의를 하냐 이거요. 아니 본인 홍성구 자체는 기법하고 수락했다고요. 그러고 나가는데 저가 뭐냐 이거야 뒤에서. 제가 이제 그 공탁금 반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많은 시비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저기를 했었냐면요. 제가 10,000불을 내고 내가 신현식 위원장님한테 5,000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냥 개인 돈으로 줍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수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날 수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을 해놓고 내가 홍성구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2번인가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리턴콜이 없고 그 다음날 수가 들어갔어요. 저희는 그래도 한인사회가 이런 분란 저기한데 대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잘 가보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그 정도까지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 약국에서 내가 홍성구 씨를 만났어. 만나서 내가 왜 그렇게 전화했고 했는데 안 받았습니까? 언제 했냐? 확인해 보세요. 와이프가 옆에서 하셨었네. 그런데 지금 그 유진리 씨 이 양반은 저는 굉장히 그분은 내가 볼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그동안에 자기가 한인회비를 냈고 그동안에 한인회비 낸 적도 없고 선거 공보 제가 당선 공보 나간 9월 9일 날 와서 한인회비를 냈어요. 그죠? 그래서 그날 제가 우연히 한인회를 들렀다고 했는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한인회비 내러 왔대. 한인회비 다 냈다며? 내러 왔대.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유진희 씨, 나랑 얘기 좀 해. 작년 8.15 때, 그 예죠. 작년 8.15 때 그분이 음악회를 한인회 발전기금 마련 음악회를 해주겠다고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인회관 다 써라. 다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공보도 그렇게 나갔어요. 제가 그 사진 있는데 한인회 발전기금 8.15 광복절 음악회 이렇게 해갖고 했어요. 그래서 표 팔았어요. 다. 광고비 일부 제가 다 지원했습니다. 개인 돈으로. 제 개인 돈으로. 그랬는데 지금 그게 끝나고 1년이 다 돼가네요. 내일 모레가 광복절인데 그 사람 결산 한 번 안 보고 일전 하나 안 갖고 왔어요. 오히려 나중에 나한테 뒤에서 내가 먹었다는 말을 뒤집어 씌워서 내가 그러라 그랬어요. 당신 그런 얘기 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회장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떳떳하지 않고 자기가 그런 그 주장할 게 틀리니까 항상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야. 내가 그 8.15 광복절 발전기금 한 거 여태까지 그분 안 저기 했어요. 그분이 그거 기금 나왔으면요. 한인의 재산세 다 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칭 정의를 찾고 시민의 소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소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했던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렇죠? 정민우 씨 맨 처음에 인벌했다가 자기는 안 했어. 김규희 씨 나중에 하다가 그분도 10월 20일 날 와서 19일 날인가 와서 한인회비를 냈어요. 그죠? 19일 날인가 20일 날 내고 그 다음 날 지네가 시민의 소리 대표라고 해서 소송을 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시민 단체가 그게 올바른 단체입니까? 과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민의 소리에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무슨 특정인을 비난하고 이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서는 조금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고 포용하고 제가요.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선관위원장님 하셨던 우리 어영박 우리 이사장님. 지난번 선거 당시에 선관위가 모든 법 적용을 세칙이나 시행 세칙에 의거해서 완전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적법하죠. 뭐가 잘못되는데 한번 얘기를 해줘. 물론 이번에 승소한다는 원고 측이 한인 회칙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원고가 패소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대다수 현재 생각하는 거죠. 대다수.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하세요? 많은 난 사람들. 그런 이런저런 전화도 받고 연락도 받고 대화도 해보고. 근데 그러니까 많다는 게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부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시민의 소리라는 그 단체도 그렇습니다. 3명이면 시민입니까? 시민의 소리라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대다수의 아니면은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지금 표현하시는 것도 많은 사람들, 시민의 단체. 저희는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저희 한인회를 저희가 변호하는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표현하는 그 문제가 많다고 저는 이 소송이 지금까지 온 이유가 그래요.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소송 뭐 아시겠지만 소송을 당한다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단체에서 그 본인들 시간 돈 내면서 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잡고 이 소송을 당했다는 거 진짜 기분 안 좋은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 어려웠던 것은 제가 저희 의뢰인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소송 중이니까 말씀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일방적으로 그쪽 그 포지션만 커버를 하시더라고요. 네, 변호사님 잠깐만 제가 지금 아직 질문이 안 끝난 상태로 지금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근데 네, 질문을 정확히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누군지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그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지난해 선관위가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그날로 선관위 해산했죠. 했죠. 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회칙에는 선거 예정일에 총회 임시총회를 열어서 그렇죠? 총회 참석자들에게 찬반 가부역을 묻기로 돼 있어서 거기서 의결이 됐을 때 당선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No. 잠깐만 여기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든 한석 없지만은 지금 조세파 기자님들이 말하는 것은 법원에서 입증하지 못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해산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거는 그렇게 아니야. 그거는요. 정관에는 그렇게 나가죠. 정관이랑 시행세 측이 부딪혀요. 선관위도 그러면은 이런 입장으로 아니, 이런 너. 시각으로 보도를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저기 그 변호사님 잠깐만요. 예.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조셉박 국장님이나 변호사님 이야기가 다 포괄적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신문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 모든 기자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추천서나 선거 진행 과정에서 0.1%도 가짜 소리나 이런 거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만일 실적으로 상대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지가 않은데 제가 한 거에 대해서 1%라도 제가 만일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있었으면 제가 그 말씀들이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많은 언론사가 계시지만 정확하게 언론사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정확한 입장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까 뭐 질문하신 거 회칙을 지켰냐? 당연히 지켰죠. 당연히 지켰어요. 왜냐? 정관이랑 시행세 측이랑 상충되는 거 많고 정관에서도 부딪히는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정회원의 투표권 문제는요. 그 잘 보세요. 앞장에는요. 정회원은 회비를 내난 자에 한한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뒤에 개정본에는요. 또 이 사람은 정의원 아니래도 투표권을 주자. 이것도 붙어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관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선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시행세칙이에요. 시행세칙에 보면요. 단독 후보일 경우에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선자 공고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거를 근거를 해서 했고 그 서류를 저희는 재판부에 다 제출했어요. 그 다음에 인준을 왜 투표를 안 했냐. 투표 방식은요. 그거는 거기에 무슨 거수를 하든 이거를 하든 뭘 비밀 투표를 하든 박수를 치든 그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12월 28일 날 정기총회 때 총회장 자격으로서 다 취재 오셨을 거예요. 그날 분명히 제34대 김윤철 회장님께서 당선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갖고 제가 분명히 해갖고 거기서 인준을 받았어요. 그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저희가 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기각시키겠습니까? 저는 자꾸 그런 식으로 정관을 갖다가 뭐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정관에 만약에 시행세칙이나 이런 게 전혀 근거가 없었다 그러면 잘못된 선거죠.
잘못된 선거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나 맨 처음에 저한테 김인철 회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그래서 나도 시행세칙에 그게 있는지 몰랐어요. 무슨 근거로 발표합니까?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세칙 딱 들고 와서 그 조항을 나한테 보여줘요. 당선자 5일 안에 공고한다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하자 없네. 정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시행세칙은 뭡니까? 정관에서 부딪히거나 정관에서 애매모호한 것들은 시행세칙, 그것도 또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결을 거쳐갖고 한 거예요.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혼자 단독으로 발표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정확히 아셔야지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이런저런 증거를 제출 못했다 그러면요.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 안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답변. 근데 그런 그 오해가요. 제가 저도 좀 법을 공부했어요. 변호사는 못했지만은 이 해측이 있으면은 그 부측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해측이 그게 애매모호하고 뭐 예를 든다면은 3일 내에 5일 내에 선거 당선자를 공고해야 한다. 3일 후에 4일 후에 할 수도 있고 그 이튿날 할 수도 있고 그날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저 선관위원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선관위원 저거 하는데 돈이 얼마 썼는지 알아요? 3,000불 이상 썼어요. 밥값 뭐 해갖고 그거 저 회장단한테 청구 못했어요. 그거 내 돈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선거관리위원회는요 하나의 그 결정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아까 동의를 못한다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저는요 거의 없다고 봐요. 관심도 없어요. 결판이 나온 상황에서 박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1차고요. 또 어떻게 그쪽에서 원고 측에서 어필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저희는 또 준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 기간에 저희 의뢰인들께서 조용히 했던 말씀을 안 했던 이유가 잘못을 해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게 옳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언론 쪽에서는 어떤 이유 간에 그쪽 입장을 계속 하셨는데 좀 되게 중립적인 그런 업젝티브한 뉴스를 좀 우리 동포사에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진짜 그 원고 당사자 한 분이 언론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크게 들렸는데 이 누구 말이 크게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입장이 진실된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저희 손을 들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잡음이 많겠죠. 하지만은 어르신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봉사단체고 이 한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non-profit 비영리 단체인데 저희가 하는 일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 잡음 때문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이 도와주셨으면 더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죠? 예, 고맙습니다.